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그리고 코스닥은 2.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한 5,200억 정도 순 매수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000억 정도 순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팔았는데 최근에 세력들이 많이 팔자 우리 시장도 좋지 않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3000포인트 아래쪽으로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또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이 계속 팔고 3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면은 추세 하락에 대해서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시점에 와버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흐름을 이용해서 횡보 시장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내렸죠. 그러면서 향후 시장 변화에 좀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함에 있어서도 최근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를 포트폴리오에 많이 편입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더 하락한다면 그동안 마련한 현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지가 된다고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900포인트 아래쪽으로 지수가 떨어지면 이것도 또 하락한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달에 한 24일 정도에 미국 상원에서 우리 돈으로 한 2천조 원 정도 돈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또 이래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가중이 되자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것밖에 안 하겠냐 이 말이죠. 앞으로도 돈을 계속 풀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자꾸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좀 오래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희한하게도 생각이 비슷해요. 지금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자료를 하나,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겁니다. 여기서 분류를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부자를 갖다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 현금, 그리고 대중부유층이라고도 하나 더 있더라고요. 한 1억에서 한 10억 정도 요 사이에 어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중부유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주식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현금 비중도 늘렸지만 주식 비중을 늘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주식 비중 확대를 또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부자들이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하나 금융경영연구소에서 어떤 만든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희한하게 이 부자들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사는데 보면은 특별하게 약속한 것도 아닌데 또 부자들은 또 부자들만큼 또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이 말이죠. 나름대로 이 투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게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생각하는 게 좀 일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급을 계속 보고 있답니까? 수급을 계속 보게 되면 세력들의 생각을 또 읽을 수가 있죠. 주식시장에서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세력들이 연일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900포인트, 딱 코스피는 3000포인트 아래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추세가 끼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전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박스권으로 가다가 지금 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 횡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세력들은 이런 업종들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면은 이런 업종들은 경기 민감주가 많더라 이 말이죠. 또 그리고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피해를 봤던 그런 업종들도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때, 세력들은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고 있으니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동안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업종들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확산세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좀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전반적인 규모로 보면은 돈 사이즈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경기 상승, 앞으로 시장이 더 나아질 것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수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통해서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추를 해본 결과 세력들이 경기 민감주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봤던 업종 이런 걸 매수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부자들 그리고 대중부유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희한하게 돈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업종도 보면은 금융업, 철강, 금속, 보험, 유통, 은행, 음식료 뭐 이런 업종들이죠. 많이 봐왔던 업종들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죠. 한때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전기전자, 뭐 서비스업, 뭐 화학, 뭐 2차 전지 때문에 화학이 갔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약품 쪽으로 갔었죠. 그리고 뭐 서비스업 집에서 맨날 있고 인터넷만 두드리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그리고 맨날 집에 있다 보니까 컴퓨터로 뭐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기전자 쪽도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이쪽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경기 민감 이쪽으로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봐서 지금 시장에 돈이 지금 돈 흐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만 잘 읽으면 주식 투자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돈 흐름을 보고서 시장에서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가 그걸 자꾸 바라봐야지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을 자꾸 살펴보게 되면은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뉴스를 보고 투자하게 되면은 자, 일단 뭐 시장에 돈이 이쪽으로 흐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좀 살펴보는데 일단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고점에 머무는 그런 종목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적당하게 정리하고 현금을 좀 챙기는 쪽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요거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좀 살펴보면은 자,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이 나이스라는 종목은 상승 반전 신호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은 매수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세력들이 또 사람들이 공포에 이렇게 굉장히 찌들려 있을 때 이때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럴 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하락 반전 신호가 많이 날 때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나게 되면은 매수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 유화, 삼홍, 강제, 동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정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보면은 최근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보십시오. 지금 아시아나항공 사람들이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이 망해가는 기업인데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 반전할 것이라는 이렇게 신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들을 보면 비슷한 지점에서 상승 반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좀 몰빵은 안 되겠지만 여러 종목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많이 올랐죠. 그리고 TK 케미칼도 많이 올랐고 인터파크도 계속 연속해서 최근에 이렇게 계속 하락 반전 신호가 나오고 있다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풍산도 이렇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락 반전. 화신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늘 언급한 종목들 대부분이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고 그 중에서 한 두 종목 정도는 괜찮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18개
18개의 종목이나 됩니다. 희한하죠. 시장은 지수가 3000에 끼어졌고 하락 반전을 갖다가 예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세력들은 저렇게나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게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 지금 LG생활건강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대충 정리하는 게 맞겠죠. 이럴 때 사야지. 그죠? 지금은 어중간하잖아요. 사기도 그렇고. 정리해야 됩니다. 기아차도 많이 올랐죠. 앞으로 더 가겠죠. 가겠지만은, 적당하게 끊고 순환매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자, 일양약품도 이때 집중적으로 나왔다 아닙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놓을 때 정리한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도 지금 플래네이 참모들도 매도하고 있고, 지금 요것도 지금 어중간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참모들이 처음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보자. 참모들이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하락 반전 신호가 떴습니다. 이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고, 나머지 종목들 보면 금융업, 화학, 코스닥 금융업, 보험 금융업, 기계 철강 금속 보험, 금융업, 보험,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학 업종도 좀 있긴 하죠. 아시아나항공, 야, 이 플래네이 참모가 오늘 매수해 보십니다. 이거 딱 매수했네요. 기가 막히죠. 이럴 때 때로는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죠. 제가 오늘 시험 마치고 저녁에 또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튼 최근에 시장이 오랜 기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수상으로 봐서는 지금 3000포인트 아래쪽으로 지금 한 번만 더 넣으면 이 하락 추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세력들은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봤었던 업종, 그런 것들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부자들은 앞으로 주식 비중을 갖다가 좀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서 돈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러면 돈이 흘러간단 말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흐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은 너무나 쉬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주식을 산다는 것은 앞으로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산다 이런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는 이런 걸 산다는 것은, 그럼 돈 흐름 이쪽으로 확인했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저런 걸 사겠냐고 봤을 때,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에 베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싸다고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수급 분석은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뉴스를 보고서 이런 걸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뉴스는 백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거짓말들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뻔하기 때문에 사서 올라야 돈을 버는 거예요. 공매도를 하려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공매도만 한다 그러면은 괜찮겠지만은, 전체 사이즈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전체 사이즈에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사는 쪽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계속 사서 들어와야 되죠. 퇴직연금도 계속 사서 들어와야 되죠. 개인연금도 계속 사서 들어와야 되죠. 저축성으로 계속 돈 들어오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인들로부터 위탁받아서 이렇게 들어온 돈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매수 일변도입니다. 매수 쪽으로만 이 방향이 쏠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집중 포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사오고 있는 거고, 공매도는 이 금액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돈들이 움직이지만 집중적으로 몇 종목을 갖다가 때려 펴버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좀 따라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이렇게 방해할 수 있어도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방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공매도가 있었지만은 미국 증시 뭐 사상 최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도 계속 이렇게 이만큼 올랐잖아요. 공매도가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닌데. 여튼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 돈 흐름을 잘 살펴보고서 그 흐름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